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핫스팟.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제 70회 현충일입니다. 전쟁과 희생을 기억하는 날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현충일 추념식은 이념 갈등, 전쟁, 핵미사일, 북한 조롱만이 가득했죠. 드디어 오늘 제대로 된 현충일 추념식을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추념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오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이러신겨? 오마이의 현인이 오셨기 때문에 오마이의 현인 예, 김종대 전 뜨거운 의원님 환영 감사합니다. 아니 선거가 네. 끝나고 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조금 하느라고 사전 투표도 못했다가 네. 이제 본 투표 때 가까스로 나와가지고 했죠. 대선 토론회에 네. 같이 이렇게 네. 활동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TV 토론 팀장이니까 권영국 후보에 모든 걸 빌드업 해야 되는데 네. 갔더니 찢어지게 가난한겨. 그래가지고 첫날 가가지고 상근자가 몇 안 보여. 그러는데 후보자 왜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이 오잖아요. 네. 경호팀이. 네. 밥 먹으러 갈 때 보니까 경찰 숫자가 더 많아. 아니 이런 집이야. 그러는데 원내 정당일 때만 하더라도 정책위가 있고 다 그 홍보팀이 있고 해서 네. TV 토론 팀장은 이 전체 방향만 잡아주면 됐거든요. 네. 그리고 회의 같이 해주고 갔더니 정책 메시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더라고.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뭐 혼자는 아닌데 예. 그 옛날에 왕년에 의용군을 모집해가지고 네. 60대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밤새고 그랬는데 눈앞이 허옇더라고 처음에는. 아니 그래도 이 그 TV 토론을 통해서 권영국 후보님이 얼마나 부각됐습니까? 그거 만들어내느라고 내가 개고생했는데 또 이런 TV 토론의 큰 판에 나오신 분도 아닌 무명 인사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정신이 맑고 순수해요. 이거 하나 믿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학습 능력이 좋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그 이걸 어떻게 구도를 사자 토론을 잡아야 되나 해가지고 처음에 극우 깡패와 진보 신사의 대결 구도로 한번 프레임을 설정해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갔어. 네. 근데 1차 토론을 했거든. 네. 근데 김문수가 너무 착하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문수 보살.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이 안 맞아.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토론회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하는데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약간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그렇지. 좀 망가져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박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늘어진 테이프. 좀 괴이했어요. 그래서 1차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네. 1차는 무조건 돌직구를 날린다로 했거든요. 네. 근데 얻어 맞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조금 프레임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2차, 3차부터는 이거를 이제 체인지업, 느린 변화구로 조금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방향을 이준석 쪽으로도 약간 좀 안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략을 바꿨지 또. 그때 이제 그 1차 토론에 레드카드, 2차 토론에 백성민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장치를 마련을 했죠. 그 화장실에서 제가 매직으로 써드렸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 가장 이번 대선에서 화제가 됐던 게 3차 토론에서 3차 토론, 이준석의 정말 그 과학적 막말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압도적 더러운 기분을 느낍니다. 아니 그때 솔직히 그 토론회장과 권영국 후보 측, 권영국 후보 어떠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3번을 다 스튜디오를 가봤잖아요. 네. 그랬는데 1차 토론 끝나고 내가 방송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준석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 분명히 사고 친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 지금. 오바를 좀 하는. 방송에서. 그리고 얼굴도 이게 처음에 시뻘겋더라고요. 그때 이제 끝나고가 더 그 후보의 민낯이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백볼을 한 30분 했어요. 이준석이야. 다른 후보 5분도 안 걸렸어. 그렇죠. 소감 얘기하고 가는데 이 흥분을 못 감추고 그다음에 토론 다음 날 계속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거예요. 전날의 연장전을 계속 하는데
이걸 이 긴장감과 이거를 가누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옛날 진보정당에서 이런 TV 토론을 많이 가봤단 말이에요. 저는 폭주족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온다. 이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내가 저 이준석의 여기는 무언가 통쾌한 말펀치 하나로 상대방을 어떻게든 때려 눕히는 카타르시스를 지지자들한테 보여줘서 조회수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토론에서 밟아야 된다. 한 방.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여태까지 커왔어요. 모든 방송 토론에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그것이 조회수를 올린다. 이게 거의 여긴 신앙이야. 그런데 이 결정적인 큰 판에서는 이럴 때 절제력과 책임 있는 품격으로서 여기는 아울러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저 승부욕, 욕심 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토론 때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일탈된 형태의 그걸 봤는데 저거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불안감으로 표출이 된다 했는데 그게 고조되다 3차 토론에서 빵 터진 거예요. 빵 터진 거죠. 그랬는데 본인은 문제점을 모르는 거지. 저 정도로. 그리고 그날도 백불이 또 길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옛날에는 1차 토론 때는 SBS에서 네. 마이크를 하나를 놔두고 기자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후보들이 나오는 순서대로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였어.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이준석이 이거 길어지는 걸 아니까 이 마이크를 짜게서 네 하고 싶은 말 다 떠들어. 다른 후보가 안 기다려도 되게 바꿔놨더라고. 안 거야 벌써. 그런데 뭐까지 질문 받고 해도 KBS나 MBC에서 할 때는 길어야 10분 15분이었어요. 한 후보당. 근데 또 내가 보니까 그게 또 시작이 되는 거야. 이준석은. 그래서 저 보니까 이런 어떤 긴장이라든가 큰 판을 아직 감당할 만한 도량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좀 방송국 사회자 이런 어떤 그 주최 측에서 조금 왜 개입을 안 했나? 아니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그런 말을 방송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데 워낙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인데다가 기계적 중립만을 하는 선관위 토론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방송사가 구성한 TV 토론이 이번에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2017년, 22년 이때 되면 한 6, 7건을 했거든. 네. 방송 토론을. 그러면 선관위 토론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방송사가 하기 때문에 기획도 다양하고 네. 사회자의 기량이 돋보이는 게 많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토론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다가 시청률이 그 공중파 종편 합쳐가지고 19%예요. 네. 그런데 2017년에 30%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서로 다 끝내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자도 얼마 전에 MBC에서 다른 프로에서 만나는데 자기도 욕 많이 먹었다 그랬는데 그렇죠. 개입할 방법이 없었다 이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근데 그런 좀 이상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권영국 후보가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말려들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금 캠프 분위기는 어땠나?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누구도 예상 못한 초현실적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냥 감전된 느낌이었어. 그렇죠. 딱 정지됐었죠. 생각이 마비되더라고. 맞아, 저도 그랬어요. 저게 뭔가? 뭐지? 이렇게 해서 감전됐을 때 느낌. 그 느낌이었다니까. 아니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을 TV에서 보니까 저도 저게 뭐지? 옛날에 MBC 음악 캠프에서 인디 밴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이렇게 화장을 한 무희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작업복을 쭉 내리더라고요. 근데 두 명이서 전라로 막 춤을 추는데 제가 음악 캠프를 집에서 보는데 한 3분간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카메라가 이제 우리 방청객들을 돌려줬어요. 방청객에 있는 그 여고생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나? 그리고 한 3, 4분 있다 다 울더라고요. 너무 정신적인 충격. 저는 그때 감정을 지난 대선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말하는 거 보고 느꼈어. 그냥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도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불편한 건 뭐냐면은 이 정치에 있어가지고 절제와 책임이라는 그렇죠. 이 품격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동안에 또 방송의 폐해기도 한데 각종 유튜브나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그 조회수 경쟁을 했고 이런 데서 그 젊은 남성들을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선동하면서 하나의 어떤 포퓰리스트로서의 어떤 그 정치 경로를 겪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 절제와 품격 이걸 통해 가지고 설득하는 어떤 그 정치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와서 웃고 떠들고 막 놀지만 또 어떤 그게 자리에 따라서는 다 조정이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토론 보면서 폭주적인가?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폭주적이 아니라 정말 일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송의 규범, 사회의 규범 이런 걸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난장판을 지는 듯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질서를 다 파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중이 다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 이건 다르죠. 아니 우리가 영화에 담배 피는 장면이나 칼 든 장면은 다 이렇게 그렇죠. 모자이크 처리해서 안 보여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방 범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불편함을 있을 수 있고 해서 다 가려준다고. 그게 다 공중의 어떤 공간에서는 이건 공론이란 말이에요. 공중의 장이잖아요. 여기서 저기 뭐냐고 소리 벅벅 지르고 노상방뇨하고 칼 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경선 그리고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이때도 다 실무진으로 뛰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후보는 어땠냐면 대선 경선 때는 본인이 이제 2, 3등 후보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선 경선에 임하는 자세가 내가 질 때 지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내가 추진하는 정책 한마디라도 1초라도 하고 가겠다. 그렇지.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인민 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신념에 대해서 10초라도 얘기하겠다.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 이준석 후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우선 보세요. 나는 이게 얼마나 부실 정치인이냐면 모든 팩트 체크 논쟁에서 전패했습니다. 네. 차등임금제, 외국인 노동 차등제, 그다음에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상권 논쟁. 그러니까요. 아니 팩트 논쟁 하면 하는 족족 다져. 그런데도 이런 거는 어려운 말은 또 잘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준비해 나갔던 대사는 그거였어요. 장학 퀴즈 하러 왔냐? 여기가 퀴즈 경연장이냐? 근데 후보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꼭 지식 자랑하러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꿨어요. 품격 있게. 근데 나 같으면 장학 퀴즈 하러 나왔냐? 이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관계도 안 맞고 이게 공약집을 보고 내가 학을 뗀 거야. 노인 공약 없어, 기후 공약 없어, 대학생 공약 없어, 전부 빈칸이야. 그런데다가 듣도 보도 못한 차등임금제, 외국에서 폭삭망해 수다 한 정책, 이런 것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대선 후보의 공약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건 절대 그렇게 갈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2차, 3차 때 이거 혼 좀 내줘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또 희망복무제나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다 떠들 시간은 없고. 네. 그래서 그건 다 빠졌는데 대표적인 것만 해가지고 뭔 계엄을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이 있었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안 했을 거라고. 아 참 진짜 어디서 공부를 하신겨? 그리고 이런 것도 팩트에서 다 무너지지만은. 네.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 잘한다는 이준석이가 그 인공지능의 퍼플렉서티 같은 거 파워 검색을 돌려보면은 1분 안에 팩트
체크가 다 되는 걸 틀린다. 네. 그래서 뭘 인공지능을 갖고 하냐? 내 알아. 걔는 그거 저 인공지능 갖고 삼행시 저주로. 김종대 갖고 저주더라고. 김희설인 창문에 종소리가 들린다. 뭐 이래놓고 어디 방송국에서만 하는데 의원님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가지고 저 유료 가입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 인공지능을 파워 검색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삼행시 잘 짓는다 이거지. 예.